두 번째 문제는 그림에 보이는 이제 600파운드의 힘을 U 방향과 V 방향으로 분해하고 각 힘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600파운드가 존재하고요. 이게 이제 합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힘과 어떤 힘이 합력을 이루었을 때 이 600파운드가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도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재, 요 부재하고 이제 이 부재의 연장선을 이제 V축이라고 하고, 요 부재의 연장선을 U축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분해를 할 거냐, 두 개의 힘으로. 그럼 평행사변형을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단 얘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야 되겠죠. 여기 끝점에서.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하고 평행한 것을 직선을 요 끝점에서 또 그어야겠죠. 예, 그럼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만들 수가 있고 옆에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각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각도가 여기 이제 30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30도니까 얘랑 평행하잖아요. 그러면 억각으로 얘도 30도죠. 얘도 30도.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요것 자체가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내각은 180도이기 때문에 180에서 30, 30 빼면은 이제 120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삼각형을 만들 거냐면 요게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요 벡터 있죠? 예, 요 벡터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다 찾았죠? 근데 이제 내부 각도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크기 알고 있고, 얘는 몰라요. 그죠? 얘는 모르고, 얘도 모르고, 요 두 개의 힘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봤을 때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코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이 상황에서는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야겠죠. 예. 뭘 알 수 있으니까 여기 30도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변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인 30도분의 600을 계산해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면 두 개의 미지력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삼각형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인 30도분의 600 마주보고 있으니까 600파운드 그래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U 요걸 적용을 해볼까요? 예, 요게 그러면은 사인 120도분의 FU 크기 예,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FU라는 것은 사인 30도분의 사인 120도 에다가 600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럼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039 파운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크기가 요거의 크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1039구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게 지금 양 각이 같잖아요. 30도 30도 예. 그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FV는 계산하지 않더라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60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파운드, 여기 파운드. 그래서 얘 크기는 얘의 크기는 600파운드. 얘의 크기는 1039 파운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두 힘의 합력이 연직 방향일 때 힘 F와 합력의 크기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200파운드가 힘으로 주어져 있고 30도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힘 F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크기는 모르지만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합력의 크기하고 힘 F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행사변형을 그려봐야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자, 여기 200파운드 벡터 요 끝에서 요 방향하고 평행인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럼 여기가 이렇게 연집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요 벡터가 이제 FR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평행인 선을 구해야겠죠.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요 연장선하고 만나는 요 점. 여기까지가 실제로 F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삐뚤어졌는데 이제 제대로 그리면 이제 옆에 있는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려놓고 알고 있는 각들을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은 현재 알고 있는 건 요거랑 요거죠. 요걸 가지고 실제로 삼각형을 만들고 싶은 삼각형의 형태는 바로 요거예요. 요거의 이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 내각을 이제 다 찾아보면 되겠죠. 일단은 요게 이제 90도니까 90도에서 30도를 빼면은 요 각은 바로 6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을 걷을 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요 각도하고 요 각도하고 억각으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30도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90도고 요거랑 요거랑 평행이니까 얘가 45도면은 얘도 45도죠. 억각으로 45도.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얘가 90도고 얘가 45도니까 얘는 45도여야만 하겠죠. 그래서 여기 30도하고 45도가 모여서 요 각도 요 각도 자체는 이제 7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또 그려볼 수가 있죠. 알고 있는 게 이제 200파운드 알고 있고 얘 모르고 얘 모르고 내각은 다 찾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게 사인 45도분의 200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벡터의 크기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인 45도
분의 200 이렇게 되는 거죠. 은 사인 60도 분의 f가 되는 거죠. 얘는 벡터고 얘는 벡터 f의 크기예요. 스칼라량이죠. 그 다음에 사인 75도 분의 얘랑 마주보고 있는 게 fr 벡터네요. 그죠? 그럼 fr의 크기. 그러면 f라는 것은 사인 45도 분의 사인 60도 곱하기 200 해서 245파운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R은 사인 45도 분의 사인 75도, 그죠? 사인 75도 곱하기 200 해서 이거는 273 파운드. 예. 그래서 계산이 됐네요. 얘의 크기는 245. 그 다음에 얘의 크기는 273 파운드. 그래서 이렇게 다 계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예, 다음 문제는 두 힘의 합력이 X방향이라고 합니다. 두 힘의 합력. 그래서 F1, F2. 예, F1은 크기가 주어졌는데 F2는 크기도 모르고 예, 각도도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근데 이제 합력은 X방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2가 최소일 때 예, F2의 크기가 이제 변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소인 값을 갖게 될 때 그때의 F2의 크기, 그죠? F2 힘의 크기하고 합력의 크기를 구하라는 게 이제 문제의 요지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합력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삼각형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만난다고 봤을 때, 요 벡터를, 요 시작점을 이쪽에다가 이제 붙여 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직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FR은 이제 X방향의 벡터라는 것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800N, F1이 800N, 그 다음에 각도가 60도, 그 다음에 F2는 값을 모르고, 그 다음에 각도는 요게 세타라는 것만 알 수 있죠. 예. 세타라는 것은 억각에 의해서, 그죠? 억각에 의해서 요게 이제 두 개가 평행이니까 요게 세타라고 그랬으니까 억각에 의해서 얘도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F2를 변화를 시켜봐야 됩니다. 뭐를 변화시켜 보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도를 바꿔보는 거예요. 예,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안쪽으로 각도를 이제 변화를 시켜봅니다. 그러면 변화시켜보는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요거였다가 1번, 2번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요 3번이 왔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점점 줄어들다가 3번까지 왔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곳 있죠. 그죠?
그때가 이제 미니멈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 F2는 F2가 X 축하고 이루는 각은 몇 도이어야만 할까요? 예, 요 90도. 예. 결국에는 이제 세타가 이제 90도일 때 F2가 미니멈이 된다는 거죠. 90도에서 넘어가면 90도에서 넘어가면 다시 커지죠. 예. 그러니까 세타가 90도일 때 F2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의 이제 합력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예. 점선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기가 6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죠. 여기 90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800, 그 다음에 F2는 모르고요. 그 다음에 FR도 몰라요. 그러면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은 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사인 90도분의 800 요 값을 계산할 수가 있고 요거는 사인 60도분의 F2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인 30도분의 FR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F2는 사인 90도분의 사인 90도분의 800에다가 사인 60도를 곱하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되냐면 693N이 됩니다. 693N. 그 다음에 FR 합력의 크기는 사인 90도분의 800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해주면 되죠. 30도를 곱해주면 400N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FT의 최소값과 그때의 합력의 크기를 다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